자, 나무님. 네.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콘텐츠가 하나 있었죠? 그렇죠. 아주 재미있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구멍을 삼각형으로 뚫을 수 있느냐라는 제보인데요. 돌리면? 뭐야. 잠깐만, 되는 건가? CNC로 이 알루미늄 철판을 깎아서 이걸 만들 겁니다. 이 장치가 그 영상에 나왔던 메커니즘을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한 삼각형으로 파는 드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명 삼각 드릴입니다. 사실 현실적인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잡고 시작을 한 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조금 드릴이나 이런 걸 사용해 보신 분들은 금방 눈치챌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하다가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면 삼각형으로 돌지 않겠나? 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거를 이제 최대한 현실성 있게 시도를 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열렬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 응원해주시는 댓글도 많고 피드백에 대한 부분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여러 같은 피드백이 있었죠.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고 쇼츠 영상이었기 때문에 설명이 덜 된 듯한 부분이 조금 보였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읽기 겸 해명 콘텐츠로 일단 맞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나를 감싸는 삼각형 틀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일단 많았어요. 이 틀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기어 구조가 3개의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큰 기어를 고정하는 축, 작은 기어에 대한 축이 하나 또 있고요. 날 쪽에 대한 기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축과 이 세 번째 날이 붙는 축이 어긋나 있습니다. 이게 가이드 없이는 날이 삼각형으로 회전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원본 영상에서는 가이드 없이도 잘만 돌아가지 않느냐. 이 세 번째 축과 이게 고정돼 있긴 했어요. 근데 고정돼 있는 채로 실제로 돌려보면 돌아가는 비율이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이 아니라 다른 모양이 나올 겁니다.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보여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간단하게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날이 원을 그리죠? 보시면 그러면 축을 고정시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날이 회전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고정시켜 볼게요. 3개의 축 중에 마지막 축을 돌아가지 않게 보시면 이 기어가 고정돼 버렸죠. 이제 얘를 축을 고정시킨다 해도 이 날이 그리는 궤적은 원형입니다. 그게 삼각형으로 돌려면 이 안에도 뭔가 기어가 하나 또 있어야 돼요. 이 삼각형 날이 도는 궤적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중심축이 이런 모양의 삼각형도 아닌 타원 삼각형 같은 모양으로 기타 피크 모양이네. 그러네요. 기타 그쵸? 피크 모양. 이 중심축이 돌아야 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3개의 기어를 이용해서 중심축이 그 모양을 그린다면 가능해지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기어 구조를 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실에서 가이드가 있어야만이 그나마 삼각형 궤적을 만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날이 굉장히 무딘 것 같다. 네, 날이 평평하다. 네, 평평하다. 그런 댓글을 해주셨는데 날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거든요. 일단 이게 최종 버전이었고요. 이거는 지금 플라스틱으로 한 거고 메탈 3D 프린팅을 해서 스테인리스로 이 날을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부터 날 닿는 면적이 최대한 적게 해서 이렇게 파고들 수 있게.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축이 버티질 못했어요. 축이 얇은 연마봉을 이용해서 했는데 날에 가해지는 힘이 너무 컸기 때문에 드릴 날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끌고 가는 형식으로 깎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부하가 걸리게 돼서 이 축이 버티질 못했었어요. 실패를 해서 마지막으로 이 친구로 했던 거긴 합니다. 베어링이 없다는 의견 있었는데요. 이것도 잘 안 보이셔서 그랬겠지만 이런 축마다 다 베어링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베어링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필요한 부위에는 다 베어링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이쪽에 스프링이 있죠. 이게 누르면 이렇게 깎고 내려갈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의 단점이 뭐냐면 두께 있잖아요. 이 두께만큼만 팔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두께 이상으로 파는 순간 가이드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쵸. 더 이상 삼각형을 유지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파 내려갈 수 있는 구조는 마련해 놨었다. 그 다음에
회전하는 상태에서 절삭을 해야 된다. 이게 날이 닿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빠르게 회전한 상태에서 이게 파고드는 게 훨씬 더 잘 깎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댓글로 가이드를 고정해야 된다. 저희가 젤리 위에 그냥 얹은 채로 가이드가 제가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모재나 이런 책상 같은 데 고정이 돼 있어서 이게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통이 있다면은 통과 일체가 돼가지고 젤리 같은 거를 깎아내기 쉽게 그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모양으로 깎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가이드는 고정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댓글도 되게 많았어요. 좀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냐? 좀 음, 작게 하면 가능하겠다. 엄청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사실 이게 줄어들수록 날이 모재에 닿는 부하나 뭐 회전 관성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작을수록 유리해지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제 의견으로는 전체 사이즈가 줄어들면은 네. 축도 작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힘을 이겨낼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 사이즈로 한 거긴 하거든요. 네. 이게 더 작아지면 축들의 사이즈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만드는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증가하게 되긴 했죠. 작게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댓글들 살펴봤는데 네. 이 중에서 나무님이 좀 반영해서 트라이 해볼만 하다라는 의견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이즈를 줄여라. 그리고 아예 결합한 상태에서 회전할 수 있게. 그리고 날이 회전하는 상태에서 깎는 방법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사이즈는 아까랑 비교해서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절반보다 조금 작아요. 그리고 기어도 조금 더 내구성을 강화했습니다. 일반 평기어는 살짝 움직여보면 백래시라는 게 있어요. 기어 사이에 틈이 있어서 이게 움직일 때 100% 맞물린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00% 맞물린 채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헬리켈 기어, 여기 보시면 V자로 다 돼 있죠. 이 접촉 면적이 틈이 거의 없는 버전입니다. 그리고 작아지면 내구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어나 날 부분을 전부 다 카본 필라멘트로 바꿨습니다. 카본 소재 자체가 엄청 가벼우면서도 엄청 단단한 소재예요. 기어가 부러지지 않고 날도 부러지지 않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 알루미늄으로는 안 했군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작게 가공하고 네. 그리고 이 헬리켈 기어 구조는 네. 거의 6축 가까이 되는 CNC가 있어야 이렇게 네. 헬리켈 기어를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대신 카본 필라멘트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내려가죠. 이렇게 드릴 날이 이렇게 돌다가 쭉 내려갈 수 있게 가이드 두께만큼 이 날이 파고들 수가 있는 거죠. 저 날 생긴 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날 생긴 거. 단단한 소재를 파는 것의 목적이 아니었고 네. 최대한 무른 소재를 파기 위해서 3D 프린터로 직각 정도의 날을 줬습니다. 처음 닿는 면적이 최소화되어야 이걸 깎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깊이에 따른 닿는 면적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얘가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네. 확실히 작아지니까 잘 도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개선사항 있잖아요. 일체형으로 돼야 된다. 네, 맞습니다. 여기 젤리. 짜자잔. 탄성이 되게 젤리 갖고 먹고 싶을 정도로 생기긴 했는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걸 한 입 드셔보시죠. 이제 이거를 밑에도 이렇게 타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맞춰서 이걸 박은 다음에 얘를 끼워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과 이 틀이 아예 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 됐나요? 와 완벽해. 완전 단단히 고정이 됐어요. 네, 지금. 일체형이 됐습니다. 바로 한번 해보시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전한 채로 내려갑니다. 안 돼. 와, 이건 뭐야? 뭐야? 축이 부러졌어. 돌면 안 될 게 돌았어. 자, 보시면 삼각형 보이나요, 네, 지금? 삼각형 보이죠? 네, 약간 스쳐간 흔적만 보이네요. 네, 스쳐간 흔적만 보이고. 네. 제 생각으로는 아예 저 끝에 뭘 달아버리는 거예요. 뾰족한 거예요. 나를 칼날을 이렇게 달아볼까?
이 축과 이쪽에 있는 이 뒷면 축이 이격돼 있는데 이 축의 간격을 조금 줄여가지고 힘이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중심 축의 거리도 수정을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손볼 게 많네요. 안녕하십니까, 메이커 제키입니다. 어디서 보던 분이네요? 저 이번에 3D 프린터 새로 하나 시켰거든요. 네. 짱이죠. 와, 광기 미쳤다 이거. 무슨 얘기하고 계시죠? 이거를 어떻게 가이드 없이 이 궤적대로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제키님도 가이드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어쨌거나 로터 엔진이랑 작동 방식은 똑같단 말이죠. 그거가 안에 내접 기어가 있고 그 내접 기어를 타고 가면서 움직여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연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설계하기 아주 빡셉니다. 그 사람이 3D 렌더링을 만드는 이유가 있다. 개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젤리가 엄청 단단하고 미끄럽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칼날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축이 나왔어요. 쉽지 않다. 젤리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나무님이 하나도 알아본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만들어낸 젤리가 엄청 단단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공봉이네 이거? 보이세요? 이게 그 꽃에 사용하는 플로럴 폼이라는 겁니다. 아, 플로라폼. 네, 여기다가 물을 흡수한 다음에 꽃 줄기 같은 거를 여기 꽂아 놓으면 꽃들이 그 물을 빨아갖고 보시면 그냥 이렇게 살짝만 눌러도 이렇게 쏙쏙 들어가거든요. 우와, 지금 살짝만 이렇게 눌렀는데 자국이 남네? 맞아요. 부드럽고 약한 도구입니다. 게임으로 치면 약간 슬라임 느낌? 제일 쉬운 느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소재다. 네, 그런 것 같아가지고 얘도 슬라임인 줄 알았는데 얘는 네. 슬라임 보스였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1레벨짜리 플로라폼. 오케이, 지금- 가보겠습니다. 날 없는 거죠? 맞습니다. 어? 됐다! 좀 더 들어가면 안 돼요? 좀 더 드릴까요? 조금만 더. 오케이. 와, 너무 잘 돼. 오케이. 네, 날이 보자. 밑으로 가면서 빠졌거든요. 한번 빼볼게요. 우와! 우와! 어이, 너무 완벽한데요? 보이세요? 지금 완벽하게 삼각형 나왔습니다. 됐다! 지금 이 가이드의 두께만큼 판 거죠? 맞습니다. 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파인 형상은 이렇단 말이죠. 생각보다 정교하게 됐어요. 맞죠? 네. 이 부하가 적은 이 플로럴 폼을 깎아 내려가니까 진짜 삼각형을 정확히 그리면서 내려가네요. 아, 슬라임을 지금 잡아봤으니까 네. 좀 더 보스몹 잡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물은 나무까지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어디까지 깎을 수 있는지. 저희가 다음 도전 상대로 지목을 하기로 했는데 할 만한 소재 알아보셨나요? 플로럴 폼이 레벨 1이라면 레벨 2는 스티로폼, 레벨 3는 나무인데 발사나무라고 조금 부드러운 나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밀도가 가장 낮은 연약한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무 중에 최약체. 맞습니다. 사실 나무를 뚫으면 어떻게 보면 드릴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닐까. 그쵸. 그 원본 영상 기준으로 그것도 나무를 깎았기 때문에 그쵸. 짜잔, 이 스티로폼.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스티로폼이거든요. 맞습니다. 플로럴 폼은 그냥 이렇게 누르면 들어갔었죠. 근데 이거는 좀 단단한 편입니다. 짜잔. 발사나무. 맞습니다. 이게 모형 항공기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재료거든요. 밀도가 엄청 낮고 가벼운 나무입니다. 이게 특이한 게 손톱을 하면은 손톱 자국이 남아요. 이걸 틀로 가이드를 고정시키고 하겠습니다. 오, 고정시키고 보시면 앞뒤로 해서 가이드가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재가 흔들리지 않게. 바로 가시죠. 네, 해보겠습니다. 네. 도킹. 오, 일단 괜찮네. 오, 빠르다. 오, 끝나. 끝까지. 와, 안 보여 이제. 빼보겠습니다. 네, 빼고. 와, 이 가루 날린 거 봐. 삼각형 모양으로 나왔을지.
삼각형. 우와. 와, 이 정도면 진짜 와. 정삼각형이 그대로 나왔어요. 진짜 완벽한 삼각형인데요? 이게 두께만큼 판 건가요? 거의? 거의 이만큼 봤어요. 그쵸? 네. 혹시 파시면서 네. 마찰은 어느 정도 느꼈어요? 별로 안 느껴졌어요. 그냥 빠르게 회전한 상태에서 깎아 나갔는데 네. 술술 파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1편 때 스티로폼 시도했었잖아요. 그쵸. 그때는 실패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안 됐어요. 크기를 줄인 것도 꽤 효과 있었나요? 훨씬 엄청나죠. 네. 저항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팔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 이유 있는 피드백이었네요. 맞습니다. 역시.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네, 렛츠고. 달리는 것 같은데. 안 돼. 축이 또 나갔어요? 네, 축이 또 나왔어. 오케이. 한번 보죠. 뭔가 파이긴 했는데. 네. 삼각이 보이긴 해요. 네, 보이긴 하는데. 네. 이만큼 파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날 자체가 파고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날이 뭉툭해졌죠. 녹았어요. 그새 녹았네. 네. 지금 튜닝 새로 하신 거죠, 날? 맞습니다. 커트칼 날을 여기 앞쪽에 달아줬습니다. 그러면 나무 대 나무 재대결. 오케이. 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얼추 삼각이 나왔습니다. 되긴 했지만 보통 드릴은 이 중심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파고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얘는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축에 가해지는 힘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뭐 엄청 저항이 가해지는 거죠. 얘는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진 느낌이고 얘는 깎긴 했다. 그 흔적이 날카로운 거 보니까 여기 깎이다가 탁 걸려버린다. 오히려 안정성이 더 떨어졌다. 네, 맞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젤리가 약체인 줄 알고 저희가 야심차게 도전했는데 젤리는 약체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 플로로폼이고 그 다음 단계로 도전한 게 이 스티로폼. 이것도 삼각형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 정도 퍼포먼스 냈으면은 발사나무에 도전해도 맞아요.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성공은 이 구조가 힘을 받는 부분이 이 중심축과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큰 힘을 받게 되면 축이나 이런 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고RPM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RPM을 오히려 낮췄으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잘 되네. 해볼까요? 이게 또 일단 축이 빠지긴 했는데 뭐야? 조금 뚫리긴 했네요. 미약하게나마 뚫었습니다. 삼각형 네. 약간 보이네요. 깎아 나간다는 느낌은 아니었고 네. 뭔가 이렇게 잡아 뜯는다는 느낌이긴 했어요. 뭔가 찢는 느낌이었어요. 깎는 느낌보다. 사이즈가 작음으로써 오는 한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금속으로 된 축이나 이런 걸 더 큰 구경으로 박아놓으면 얘가 더 튼튼할 텐데 작은 사이즈밖에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실패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성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또 놓친 게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쵸. 피드백을 주시면은 댓글로 나무님이 또 거기에 반영을 하셔서 또 3탄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거 뚫은것만 해도 그 쾌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이 삼각형. 저희는 다음에 또 쓸데없지만 쓸데없는 이런 것도 이게 쓸데가 있을까요? 실용성은 없죠. 네. 근데 멋있잖아요. 쓸데는 없지만 네. 멋있는 콘텐츠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깃바.